여러분에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한국인이지만 한때 스페인 사람이었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여행으로 느꼈던 감동 때문에 몇 년 후 귀화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한국 사람들도 발음하기 편하고 친숙해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귀화하면서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바꾸긴 했지만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고민을 해봤지만 어려운 발음도 아니고 그냥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결론이 났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동네 사람들도 제 이름을 그냥 두는 게 낫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귀화 시험도 자신 있고 거의 귀화할 거라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나라는 이름은 그냥 놔두라는 의견이 대다수라 그냥 두었습니다. 제 이름은 그냥 두고 곧 태어날 딸아이의 이름은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예쁘게 지어줄 생각이에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디고 30이 넘은 나이에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결혼 3년 만에 자녀가 생겨서 내년에 출산도 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던 상황과 지금에 와서야 스페인 사람들은 왜 저를 부러워하고 왜 제가 현명했다고 말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한국이 아시아의 조그만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당시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스페인의 주변 사람들은 왜 한국 같은 데를 가냐며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대학 교수님들도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오는 선택을 했던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100%이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계에 돈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스페인 어디에서나 높은 급여를 제한하는 일자리 공고가 사방에 널렸고, 사람을 못 구해서 주변 유럽의 그리스, 터키, 체코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제2의 부흥을 꿈꿀 만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속출하고 있었고 스페인은 매일같이 부자가 탄생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전망으로 스페인은 1인당 GDP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스페인 신문의 보도가 쏟아졌고, 스페인 사람들은 큰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당시 한국은 GDP 2만 5천 달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을 가난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시의 스페인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고요. 하루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정부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전 그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게도 한국의 명문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잘 됐다며 좋아하셨었죠.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던 중에 아는 선배 덕분에 한국에서 유명한 무역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좋은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난관에 부딪힐 때 협업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한국인과 끈끈한 결속력도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서 이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꿋꿋이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외국인으로서 살려면 사소한 부분에서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쭉 살아야 하다 보니 비자를 계속해서 갱신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또 핸드폰 개통부터 대출까지 생각지 못한 여러 사소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까지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귀화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귀화 과정을 모두 마친 지금까지 결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설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떨리기만 하죠.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청 발전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한국의 모든 인프라는 스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에 사는 게 당연히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더 발전될 나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현실인데,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은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스페인 기업으로 바로 취직했던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며 스페인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공장들보다 관광 자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가진 기술력이나 인재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양국이 얼마나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고 얼마나 다른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수출품은 첨단 산업에 기반한 물건들이고 스페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단순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스페인에 거의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입장이고
스페인은 한국에 팔만한 품목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언젠가 꼭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하나 빠짐없이 스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좋은 곳이니까요. 한국은 그야말로 문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일하면서 정말 웃겼던 일화들도 몇 번 있는데요. 스페인이 가장 잘 나가던 2010년, 2011년까지만 해도 스페인 사무실과 전화통화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스페인 사람들은 저한테 거기 생활 정리하고 여기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일할 생각 없냐며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저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만 지내고 스페인으로 돌아오라는 지긋지긋한 소리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을 향해서 스페인 언론에 속지 말고 현실을 봐야 한다며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고는 했지만 그냥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2012년부터 2016년에 발생하여 성장 없는 유지만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공장들은 철수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첨단 산업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술력 없고 기반 없는 나라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한국은 늘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스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저는 스페인에서 가장 풍족한 세대였다 말할 수 있어요. 당시의 대학 졸업생들은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높은 급여를 받으며 원하는 회사에 골라 들어갈 수 있었고 스페인 역사상 정점으로 높아져 있는 급여를 첫 급여로 받았으니 이들은 세상이 그저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 전공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한국으로 취업을 했었고 다른 친구들은 스페인의 부흥을 믿으며 스페인에 남아있는 선택을 했다가 좌절스러운 스페인의 경제 상황에 직면해 큰 좌절을 맛본 세대이기도 하죠. 최대의 부흥과 최대의 좌절을 맛본 세대는 뒤늦게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어에 자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한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저처럼 빠르게 눈치채고 스페인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의 한국어로의 신규 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한국에서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만 해도 스페인 사람들의 월급보다 2.5배는 더 많아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해서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고 심신이 지쳐오는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상황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내 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스페인은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 많아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그것이 폭력적인 결과로 부딪히게 되기도 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냐는 등 하나같이 스페인에서 탈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들에게 말해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이고 경쟁자도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먼저 당연히 통쾌한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도 살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녹록치 않은 현실에 부딪혀서 계속 좌절을 하는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제가 능력이 된다면 많은 스페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제 능력 밖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남편과 상의해서 스페인에 계신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스페인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신 지 오래되었으니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곧 태어날 아이도 돌봐주실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 의견을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흔쾌히 그러라고 했고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면 저는 우선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외에 귀화까지 한 딸이 걱정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안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음을 안심시켜드릴 예정이에요. 스페인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지인들은 부모님이 한국에 가시는 걸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조난당에 있다가 구조되는 사람을 쳐다보는 듯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모습들을 구경시켜드렸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들과 아주 깔끔한 도로의 풍경.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여유 있는 모습은 스페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렇게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알고 계셨지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한국에 와보고 한국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오셨을 때에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걸어서 번화한 시내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없으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저를 보며 딸아이를 스페인 사람의 정체성으로 키우지 말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으로 키우라고 말씀도 하세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한국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그럴 생각이기는 했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니 마음도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스페인에 남아있는 제 친구들은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다들 혹시라도 한국으로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예요. 친구들은 처음에 취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다른데 직장을 구한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 받았던 급여가 너무 높아서 지금의 돈을 받고 일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많이 온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졸업했던 2010년대 많은 스페인의 청년들은 이와 같은 고민과 위기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10년 사이에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한국은 늘 그렇듯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던 선택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될 생각이고 딸아이도 완벽하게 한국 사람으로 키울 생각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